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1월 14일 배승의 뉴스 배송 시작합니다. 13일 어제 뉴스가 쏟아져 내렸죠. 이재명에 대한 일본 순방 소식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재판 결심 공판에 이어서 한동훈 제명까지 수많은 뉴스가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요, 바로 이재명과 관련된 뉴스입니다. 사실 법정에 있어야 할 사람은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바로 이재명입니다. 정가사범회 그리고 형사재판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 이유, 바로 이 모순된 헌법 때문인데요. 이재명이야말로 지금 법정에서 저런 구형을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이 내부 분열로 반드시 망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이 보이지 않는 내부 분열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요, 지금 검찰청을 폐지하면서 나오고 있는 이 공수처와 중수처법, 이 공수처와 중수청, 중대범죄수사청과 관련한 이 법안이요, 청와대와 민주당 내에서 서로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정부가 내놓은 한 민정수석, 봉욱 민정수석이 있는 이 수석실에서 만든 법안을 당에서 반발하면서 당의 입장으로 조율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재명의 권력이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죠. 일본으로 출국하는 날 정청래가 이재명과 함께 서울공항에서 걸어가면서 바로 이 검찰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청래가 이재명을 향해서 당의 입장을 전달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재명의 지지율이 50%를 넘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당이 이재명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당의 법안을 갖다가 청와대에 전달하면서 청와대가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요, 이재명의 권력이라는 것은 모래성같이 쌓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재명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재명의 일본 순방도 순탄치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진짜로 이재명은 무너지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좀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실 오늘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재판, 사형 구형이 있었는데 이 국민의힘에서 그 어느 누구 하나도 나서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에 검찰을 욕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민주당에서 문재인을 향해서 사형 구형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지금쯤 친문 세력이라고 했던 사람들 다 끄집어 나오고, 그리고 민주당의 일부 세력도 나와가지고 특검을 향해서 반발하고 들어 누웠을 겁니다. 그리고 법원을 향해서는요, 사형이 웬 말이냐, 무죄를 내려라, 공소 기각을 해라, 이러면서 분명히 투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무엇하고 있나요? 심지어 윤어게인 절연하라. 절연하면 뭐 절연이 됩니까? 이 윤어게인이라는 건 시대정신이라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나라 최초로 선관위에 대한 폭로를 제기한 최초의 대통령입니다. 지금까지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정치권에서 극우몰이를 해가면서 아무 말도 못하게 했던 사람 누굽니까? 이준석, 하태경, 이런 부류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정원을 통해 가지고 선관위와 관련된 이 선관위 보안 점검까지 실시했습니다. 선관위는 당시 보안 점검에서요, 100대의 컴퓨터가 있다고 치면 불과 5대밖에 내놓지 않았습니다. 95%의 컴퓨터도 내놓지 않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선관위에서 나온 직원은요, 1명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1명이 휴가를 내고 연차를 내고 이렇게 하면서 보안 점검에 제대로 협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나온 보안 점검이 선관위의 비밀번호, 그리고 1, 2, 3, 4, 5, 그리고 뭐 아이디도 어드민이라고 해서 아주 쉬운 거 완전히 문을 열어놓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첫 번째로 최초로 제기한 정치인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리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과 연계된 반국가 세력, 바로 민주당이죠. 그리고 이 시위를 하고 있는 집단이죠. 이 집단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최초의 대통령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친중 세력,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상황에 빠져 있는지, 중국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것을 제기한 최초의 정치인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무슨 죄가 있다고 지금 이 내란 재판에서 사형을 구형합니까? 내란 재판이라고 가게 된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한동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어제 이 최후 진술에서 계엄하기 전까지 탄핵이 몇 번 있었는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탄핵과 관련해서 우리 헌정사 70년간 공직자 탄핵 발의와 소추는 거의 없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만 무려 22건, 그리고 탄핵 결정 전까지 30건, 심지어는 대통령을 탄핵한 후에 국무총리가 대행을 하고 있는데 그 대행을 한 사람한테 또 탄핵 소추하고 또 대행에 대행을 하고 있는 그 부총리까지 탄핵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정상적인 탄핵 소추권이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 하나의 탄핵, 한동훈이 손을 잡지 않았다면, 한동훈이 이재명과 민주당과 손을 잡지 않았다면 이 탄핵, 바로 대통령 탄핵은 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동훈이란 작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정치적 아버지이자 스승인 윤석열 대통령을 당대표가 되니까 당원 게시판을 이용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고 헐뜯고 정말 인면수심의 그런 말까지 써놨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고자 했던 걸까요? 당원밖에 볼 수 없는 이 당원 게시판 내용이 어떻게 기사화돼서 기사가 나오고, 그리고 그것을 여론으로 형성해서 대통령을 치는데 이용을 했습니다. 기자들한테 당원 게시판이 어떻게 나아갔는지, 이게 바로 드루킹 관련한 바로 한동훈의 여론 조작의 핵심인 거죠. 바로 이런 짓을 한 한동훈이 마지막에는 이재명과 손을 잡고 대통령을 탄핵해서 내란이라는 프레임에 같이 동조한 겁니다. 거기에는 조중동도 한몫했습니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보니까요, 조중동 사설에서 전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난 사설을 썼고요. 그리고 한동훈에 대한 제명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 기사를 써댔습니다. 오늘 아침 종편 뉴스를 보니까요, 종편에서 특히 TV조선에서는 한동훈의 이슈를 대통령 이 구형보다도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 한동훈에 대한 구제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는 안 될 겁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이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려던 첫 번째 대통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요, 내란 혐의를 지은 게 아닙니다. 내란 혐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내란은 민주당이 한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요, 단지 권력 투쟁에서 진 겁니다. 계엄이 잘못된 선택이었다, 잘못된 수단이었다, 누군가는 이렇게 비판할 수 있겠지만 87년 헌법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건 얼마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장악된 저 국회를 보십시오.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형사피고인,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재판도 중단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검찰청을 폐지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저렇게 특검으로, 또 이번에 종합특검까지 한다고 하는데, 이 특검까지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국회를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국회를 장악했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이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어땠습니까? 국회를 장악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소수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할 수 있었던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요, 대통령이 되기 직전, 그러니까 대선 직후 2022년 3월 대선 직후부터 취임도 하지 않은 대통령 당선인을 상대로 이 반국가 세력들은요, 밖에서 탄핵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게 바로 대선 불복이죠. 12.3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까지 이 바깥에서 일어나는 촛불 시위라고 하는 거, 김민석의 형 김민웅이 시작해가지고 탄핵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 시위가, 탄핵 시위, 퇴진 시위가 무려 178회나 있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만약에 민주당이 문재인이 대통령이 됐는데 이런 식으로 밖에서 탄핵 시위라고 했다면은 이건 대선 불복이다라고 하면서 계속 끌고 나갔을 겁니다. 그 시위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 진압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집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이 참여하면서 더 커지게 됐고, 여기에 불을 부은 게 바로 한동훈이란 작자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법원에 있어야 하고 구형을 받아야 될 사람은 이재명인데, 내부 분열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권력 투쟁에 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이렇게 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12.3 비상계엄은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계엄, 이 계엄을 선포한 것이지 절대 내란이 아닙니다. 이 모든 상황은 한동훈이란 이 사람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국민의힘에서는 특히 장동혁 대표가 입장을 내지는 않았습니다만 윤리위 결정으로 인해서 한동훈이란 이 작자에 대해서 제명 결정을 했습니다. 제명 결정을 했고 그리고 이제 최고위에서 결정만 하면 한동훈은 제명됩니다. 자, 한동훈에 대한 제명이라는 것은 결국 정치적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사형 구형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치적 사형 선고를 받은 자는 바로 한동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장동혁 대표가 뜻을 같이 하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바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당의 입장으로 설명하기 어렵지만은 윤리위 결정으로 가름하면서 입장을 냈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지금 국민의힘은 내부적으로 결속하려고 단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손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저는 거기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의리가 없는 사람들은요 분명히 도태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윤어게인 절연하라 뭐하라 하는 사람들요 나중에 두고 보십시오. 그 사람도 어디 가서 한 자리 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이 윤리위 결정은 참 정말 적절한 시기에 잘했다고 보고요. 이것이 바로 지금 국민의힘의 입장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한동훈이 이 윤리위 결정을 대해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겠다,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가서 싸우라고 하십시오. 개혁신당처럼 나가서 한동훈이란 작자가 나가서 당을 차려서 신당에서 하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국민의힘은요. 국민의힘 자강론으로 이 지방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오해하시는 게 이준석과 손을 잡은 것이 장동혁 대표가 이준석과 합당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오히려 이준석한테 정책적 연대는 했지만 지방선거에서 연대하지 않고 국민의힘 후보가 나온다고 하면 이준석은 합당만 기다리고 있는데 완전히 닭좀 떴던 게 지붕 쳐다보는 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장동혁 대표가 분명하게 그 길을 가고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때 윤석열 대통령에 빌붙어서 그렇게 한 자리 차지하고 자리 나눠주고 했던 그 사람들 어떻게 어제 입장 한마디 내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점에서 정치가 최소한의 의리는 지켜야 된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으로 인해서 한 자리 받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손절할 때가 아니라 정치적 의리로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형구형 말도 안 된다. 계엄은 내란이 아니다. 계엄은 계엄일 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죄가 있냐. 정과 사범의 형사피고인 이재명이 죄가 있다. 이렇게 외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이렇게 목숨 걸고 하는데 정치인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자리 받아가지고 그렇게 혜택을 누리더니 이제 와서 손절을 합니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내부 분열은 필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바로 이재명한테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과 그리고 민주당 정청래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권력 싸움 계속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재명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민주당에 아무런 세력이 없습니다. 친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다 이번에 공천받은 초선 의원입니다. 민주당의 당원들 그리고 권리당원들 이 민주당의 골수 이 사람들은요 이재명 편이 아닙니다. 이 대선 때도 이 이낙연 편을 들었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이 권리당원과 그리고 개딸들 표를 보니까 확실하게 달라지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재명은 모래성 같이 쌓은 이런 권력이고 그리고 민주당과는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사이지 정치적인 사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놓치셨겠지만 저는 포착을 했습니다. 바로 이재명이 일본에 가는데 서울공항에서 출국하는 그날 정청래가 나와서 둘이 걸어가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바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수청,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검찰청을 폐지하는데 지금 청와대가 봉욱 민정수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검찰의 입장을 대변하는 자가 민정수석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민주당의 검찰개혁과는 다른 방향으로 검찰을 그대로 놔두는 선에서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드는 그런 법안을 이 청와대가 제시를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청와대가 중수청 관련한 법을 내미니까 이거는 검찰개혁의 의미가 아니지 않느냐 하면서 조국 혁신당도 반발을 했고요. 민주당 내의 강령파들이 반발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정청래가 어떤 입장을 선택했느냐? 바로 청와대 입장 좀 뒤로 물러나시죠. 당의 입장 반영하시죠. 라고 하면서 서울공항에서 이 출국하는 이재명을 향해서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재명은요, 밀리지 않기 위해서 민정수석, 봉욱 민정수석을요, 이번 일본 순방에 데리고 왔습니다. 민정수석이 대통령 순방에 동행할 이유가 있습니까? 민정수석이라는 것은 국내 사정기관 그리고 인사와 관련된 것을 하는 자인데 순방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외교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데 이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일부러 기에 눌리지 않기 위해서 데리고 간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정청래가 나와서 떡하니 그 청와대 안 좀 뒤로 물러서시죠 하니까 청와대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자, 이것은요 2차전입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방미통일 방송통신위원회법 이것을요 청와대 안이 있었고 그리고 최민희 안이 있었습니다. 최민희 안이 바로 당의 입장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정청래가 누구 손을 들어줬느냐? 이재명이 아니라 최민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자, 이번에 이 검찰개혁도 이재명의 손이 아니라 지금 당의 입장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재명의 권력에 누수가 생겼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틈을 파고들어서 국민의힘이 조금만 더 싸운다면 분명히 민주당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신락 같은 희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내부 분열은 필패다. 이번에 한동훈 제명은 정말 잘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지금 김병기 사태입니다. 김병기는 어떤 인물입니까? 2016년에 문재인 때 들어왔지만 2020년 총선부터 친명을 자처하면서 완전 이재명 사람으로 갈아탄 사람입니다. 그래서 2023년 비명 행사 바로 이 친명 공천을 휘둘렀던 바로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수세에 몰려서 지금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인데 원내대표가 사상 최초로 사퇴를 하고 심지어는 오늘 압수수색까지 받고 그리고 제명 결정까지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재명을 향한 정청래의 경고라는 거죠. 자, 김병기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제명에 순순히 나가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죠. 나를 도와줄 거냐 안 도와줄 거냐. 나도 지금 여기서 까냐 마냐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자, 그런데요. 김병기는 이 이재명 권력에 지금 김현지를 풀 수 있을 것이냐. 김현지의 녹취를 풀 수 있을 것이냐. 거기서 아마 결판이 날 겁니다. 김병기는 풀지는 못할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바로 이 이재명과 정청래 사이 그리고 이재명의 권력 누수 이것을 어떻게 보여주는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내부 분열은 필패다. 우리가 지금 이 이재명 정권이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부 분열 때문이죠. 그래서 한동훈계한테 얘기합니다. 한동훈계는 한동훈을 따라 나가라. 그리고 그 당에서 처절하게 광야에서 시작해서 다시 돌아오라. 니들이 이기면 이기는 거고 그렇게 해서 지면 지는 거고 이런 승부를 봐야지. 국민의힘에 빌붙어서 이 제1야당이라는 따뜻한 곳에 이 캠프에 빌붙어서 얻을 것은 다 얻고 그리고 불편한 것은 다 얘기하고 대통령까지 탄핵한 한동훈을 따라서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방송을 준비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 이것은 구형일 뿐입니다. 또 재판부가 어떤 입장을 낼 것인가? 청와대가요. 재판부에 이 입장을 냈는데 뭐라고 입장을 냈느냐? 법과 원칙에 부합한 판결을 기대한다. 그러니까 지기현 부장판사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청와대는 전혀 감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정청래도 입장을 내면서 이 사형 구형에 맞춰서 사형을 얘기하라, 판결을 내려라 뭐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기현 부장판사가 어떤 식으로 튈지 모르니까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월 달에 이 판결이 날 것 같은데 그렇게 빠른 속도로 내는 데 있어서 유죄를 선고할 것인가 하는 점에는 좀 퀘스천 마크를 달아야 할 것 같고요. 관련해서 나오는 소식은 좀 취재를 해서 여러분들께 더 구체적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의리를 지키는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게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